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또다시 최다 인원을 넘었습니다. 종교 집회와 목욕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계획하는 각종 겨울축제도 조만간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또다시 최다 인원을 넘었습니다. 전북도는 15일 1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지난 8일 125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 원인은 종교 집회와 목욕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의 병상 가동률은 현재 79%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계획하는 각종 겨울축제는 조만간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구와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이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적인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과 카페는 이제는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하고요. 포장이나 혼자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PC방과 학원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는 접종 여부가 관계가 없었지만 50명이 넘어갈 경우죠. 그러니까 5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는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 결혼식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50명이 넘을 경우에 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그동안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그동안에는 승인을 했었지만 당분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등교 여부도 바뀌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이 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그대로 전면 등교가 유지가 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에서는 다수의 병원이 간호사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병원 10곳 가운데 6곳이 간호사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은 62%에 달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데다 제주와 비교하면 3배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족한 지역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한 전북 도립간호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될 환자가 367명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우리 전라북도는 폐교되고 방치되어 있는 서남대 부지를 활용하여 그곳에 전북 도립 간호대를 신설해서 간호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간호 인력을 직접 배출해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립 간호대 설립에 대해 전북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북도는 도립 간호대 설립 추진 이전에 간호사 수요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도립 간호대 추진 이전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도립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간호사 인력을 양성을 했을 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분들의 갈 길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고요. 남은 공공의대에 좀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좀 외연을 확장을 해서 또 간호뿐만 아니라 보건이라고 하는 다양한 학과도 함께 담아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료대 설립법은 국회에서 야당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호인력 부족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계획이 지연되면서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빚어 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재시 의원이 제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전주지법 행사 일부는 제명을 결정한 김재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의원과 함께 제명됐던 여성 의원도 승소해 시의회에 복귀했습니다. 전북방송이 지난 8일 보도한 소싸움대회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 정읍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정읍녹색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싸움 관련 예산 3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싸움소 육성 지원비 등 7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물보호법의 소싸움 예외 규정 폐지를 위해 시민과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소속 야당 인사의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기와 대상 범위, 페널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는 소식인데요. 또한 복당의 방향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무소속 인사의 복당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민주당의 대선 전 복당은 전국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앙정치권 인사에 국한하자는 선별 복당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관영 전 의원에 이어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대여급 인사 이름이 민주당 복당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민주당 탈당자들의 복당 논의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이 결정된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과 통합을 묻는 당원 투표가 12월 말 진행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초 중순부터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에 대한 대원칙이 세워지고 복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은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탈당자에 대한 감점 조항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감점 없이 기존의 민주당원과 동등하게 하자는 주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7시 반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일부가 불에 탔고 돼지 5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북사회복지서비스원이 16일 개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해 부실한 곳에 대해 지자체가 위탁을 희망하면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종합재가센터를 전주시와 장수군에 두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사와 회계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전북도 의회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를 5등급으로 나눠 측정한 결과 전북도 의회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의회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은 군산시 의회에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호룡의 박장현 대표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 이웃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살아갈 용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룡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북도가 주관하는 투자유치 우수기관에 김제시가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22개 기업에서 1,106억 원의 투자 유치와 600여 명의 고용 창출 기회를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친환경 전기 굴착기 양산 공장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